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준기 대표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층 탐구.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주제는 술의 분류 기준, 특히 주세법상의 분류인데요. 양 조장을 하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적인 내용일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같이 짚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BPNC 소규모 주류 제조 컨설팅 전문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분류 기준, 이게 정말 양조 사업의 시작이자 기본이거든요.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럼 바로 주세법에서는 술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그리고 전통주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분류들이 기본 골격이고요. 먼저 주정은 아주 간단해요. 에틸알코올 자체예요. 모든 술의 그냥 기본 성분이죠. 법적으로는 보통 알코올 도수 95% 이상인데 곡물 원료면 85% 이상이 기준이고요. 어쨌든 알코올 1도 이상 음료는 다 주류로 보고 과세 대상이라는 점, 그게 중요하죠. 네. 주정은 기본 개념이군요. 그럼 실제 양조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발효주류 쪽이겠네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름도 다양한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핵심은 원료랑 그 제조 방법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탁주, 그러니까 흔히 막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녹말이 든 원료, 근데 발화시킨 곡류는 빼고요. 거기에 누룩, 물 넣어서 발효시키고 거르지 않은 술이죠. 그 혼탁한 상태 그대로요. 거르지 않는다는 게 탁주의 핵심이군요. 그럼 약주는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약재가 꼭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근데 법적 정의선 약재는 필수가 아니에요. 탁주랑 비슷한 원료랑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에 맑게 거른다는 점. 그게 약주와 탁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주는 또 다른가요? 청주는 주원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쌀입니다. 찹쌀도 포함되고요. 쌀이랑 누룩, 물로 발효시킨 다음에 맑게 여과한 술. 이게 청주죠. 쌀 사용 여부가 핵심이에요. 쌀이군요. 맥주는 또 완전히 다르네요. 자료 보니까 발화된 맥류? 그러니까 싹티움 보리 같은 거랑 홉, 물,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맥주는 그 발화된 맥류 사용이 절대적이에요. 법적으로 맥주라고 하려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걸 안 쓰면 맥주가 아닌 거죠. 물론 발효시키거나 여과할 수도 있고 다른 녹말이나 당분 같은 부원료도 넣을 수는 있고요. 과실주는 그럼 이름 그대로 과일이 주원료인 거고요. 네, 맞아요. 과실이랑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각 주종마다 원료나 제조법 기준이 명확하네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뭐랄까 허가부터 세금, 라벨 표시까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특히 맥주 만드실 분들은 발화된 맥류 사용 꼭 기억하셔야 하고 청주는 쌀, 이런 기준을 알아야 나중에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일을 막을 수 있죠. 네, 정말 중요하네요. 발효주류 외에 증류주류는 간단히 뭔가요? 소주나 위스키 같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발효된 술, 그걸 증류해서 알코올 도수를 확 높인 거죠. 고도주들이 많고요.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 발화곡류나 곡류로 만든 발효액을 증류한 다음에 나무통 숙성, 이게 필수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숙성까지 정의에 포함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전통주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따로 분류되는 건가요? 전통주는 앞서 말한 발효주나 증류주 중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정받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국가나 시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아니면 그 지역 농산물을 주로 써서 만든 술 같은 경우요. 그럼 전통주로 지정되면 뭔가 좋은 점이 있나요? 네,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업 확장할 때 증류주나 전통주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전통주 혜택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주세법상 분류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양조 사업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이에요. 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실주나 전통주 규정 같은 걸 잘 보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 오늘 정말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법조항만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실제 운영에 어떻게 적용될지 감이 딱 옵니다. 네, 이 기준들이 사업에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겠지만 고려대학교 농어학과 나오시고 미국 시벨 인스티튜트에서 맥주 양조 전문가 과정 수료하시고 오비 맥주 경력도 있으시죠? 현재는 대경 맥주 대표이시면서 수제맥주 산업발전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신 정말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컨설팅 같은 게 필요하시면 BPNC 네이버 블로그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담은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구독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이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알아본 주세법상 분류 기준 이틀 안에서 혹은 그 경계를 살짝 넘나들면서 여러분의 양조 혹은 계획 중인 양조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